네, 이번 시간은 취준생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취업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다음 취업 보기 카페 창에 우리 이지연 캐스터가 있는데요. 바로 고민 알아볼까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포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 MC 말대로 저는 현재 또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한 주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뚫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그것이 곧 만족한 직장 생활로 연결될 수 있을지 사실 많은 분들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고민도요. 역시나 취업을 위해서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약간 근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석사인데 연봉 2,800 어찌해야 할까요? 라면서 제목에 고스란히 고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직구는 환경조경디자인연구소고 아주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셨나 봐요. 여자분인 것 같으신데 결혼해서 가까운 데로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면접을 보고 인턴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기로 했는데 연봉이 2,8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것도 이분이 협상을 해서 올린 금액이라고 하는데 또 퇴직금을 포함해서 했던 금액인 것 같은데 이분이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 퇴직금 이런 개념이 아직 제대로 없어서 기억도 잘 안 난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화해서 물어봐도 될까 이 점도 고민이신 것 같고 또 인턴인데 퇴직금까지 물어보는 게 건방져 보이진 않을까라는 점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연봉까지 2,800으로 협상해서 올렸는데 내가 너무 돈돈거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고요. 또 문제는 석사까지 했는데 퇴직금을 포함해서 2,800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190도 월 안 될 것 같은데 퇴직금을 따지자면 사실 연봉 2,600인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복지도 없고 그래서 걱정이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 근데 겨우 내가 이거 받으려고 공부했나 싶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다녀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보상받고 싶은 심리 누구나 좀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눈높이를 낮춰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석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연봉이 2,800이고 뭐 실제로는 한 2,600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여기에 고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겨우 이거 받으려고 그 공부를 했나 아니면 기혼자기 때문에 그냥 만족할까 이게 고민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유, 이런 네. 저 고민하시는 분들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례가 되게 많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남편이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많이 벌면 그냥 계시고 이러시면 안 되시죠. 남편이 부족하면 좀 더 좋은 데로 가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속상해요. 저런 말씀하시면 너무 아, 속상하고. 그래요? 네, 그럼요. 우선 환경 조경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자신이 해온 일들을 잘 프로젝트를 정리해서 처음에 그 포트폴리오를 잘 쌓아가시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석사 때 하셨던 프로젝트도 포함해서 앞으로 취업하셔서 경험 쌓으시면서 조금 더 만들어가서 그다음에 높은 연봉을 바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불황의 일자리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디자인 쪽은 지금 상당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기회면 그냥 일단은 좀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있어라. 네. 네, 그 제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분이 결혼을 하셨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을 집과 가까운 곳으로 얻으셨다. 이러면서 자신의 선택의 폭을 많이 확 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마다의 이 직업 선택 기준이 있겠지만 꼭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하는지만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권 교수님, 일단 가까워지면 기름값이 좀 굳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값. 그거 생각하셔야죠. 네, 매일매일 출퇴근 거리 가까워지고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으로 보기에는 거리는 조금 그렇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연 씨랑. 근데 여성 지원자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자신보다는 결혼 생활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더 먼저 우선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혼자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지 않나 하고서 연봉이라든지 처우에 대해서 금세 본인과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네.
아직은 뭐 육아 문제라든지 만약에 다른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경우가 없다면 조금은 더 자신의 실력을 더 잘 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요. 그런 곳을 위주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근데 글에 대기업 준비 열심히 하면 기혼자라도 합격할까요? 이런 글을 남겨주신 거 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미련도 아직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요. 석사 졸업하셨고 또 열심히 공부하신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는데 만약 취업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좀 기다렸다 하시기를 저도 권하고는 싶지만 사실 대기업에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기업이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의 그 경험을 쌓아서 차근차근 대신에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캄캄해 보여도 한 발짝씩 이제 일을 하시면서 대기업을 조금 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준비를 하신다면 또 다른 기회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좀 해결이 되네요. 네, 근데 멘토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장기적으로 보고 멀리 내가 더 좋은 곳에 나중에 이직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리 경력을 쌓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도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또 기혼자가 돼서 이 좀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 이런 사회 분위기가 좀 더 좀 완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고민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고민 제목을 보니까 기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목표가 확실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름 검색을 해본다고 했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라는 글로 시작이 됐는데 기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관련 부자 기자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모터 트렌드나 카 라이프 같은 잡지사 혹은 자동차 관련 사이트, 말클라인즈 등 이런 곳에 뭐 글을 기고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이런 자동차 관련 전문 기자가 되려면 준비해야 될 시험이 있나요가 첫 번째 질문이시고요. 두 번째 질문 보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큰 언론사에 입사를 하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길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기자직의 일반적 연봉 수준 궁금합니다라고 써주셨는데 관련 카페나 사이트 정보만 얻을 수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네. 이분이 원하는 게 확실하세요. 그냥 기자가 아니라 전문 기자, 자동차 전문 기자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낸 질문인가요? 그러게요. 제가 했던 고민인데요, 예전에. 기자 중에서도 자동차 분야 기자를 하고 싶으신데 오. 여기 보면 모터 트렌드, 카라이프, 뭐 마크라인즈 다 하시는 거죠? 제가 저기 정기구독해서 보는 책들이에요. 그러시군요. 특히 카라이프는 이만큼 두꺼워요. 거의 백과사전처럼. 자동차 워낙 좋아하시니까. 예, 이거 네. 제가 했던 고민인데 뭐 권경 멘토님께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거 일단 여기 관심이 일단 많아야 되고 네. 본인이 블로거 작업을 하다가 그 기자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네. 저도 대답을 좀 준비해 왔는데 기자는 일단은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뭐 자동차 잡지 기자라고 하더라도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으로 좀 박식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재권 씨처럼 그렇게 갖고 계셔야 아유, 할 것 고맙습니다. 같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셔야 돼요. 기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잡지 기자라면 정확한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인데 때때로는 왜 조금 기사 중에서 좀 잘못된 사실을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잘못 처리를 했다 그럼 그런 일들을 지적하고 비판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역할들도 하잖아요. 네. 그런 약간 비판적인 의식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타 브랜드 좀 안 좋게 시승기 썼다가 매장 당하는 분도 계셨어요. 맞아요. 예, 조심해야 근데 돼요. 저도 아는 분 중에 좀 이 전문 기자 있으시거든요. 자동차 전문 기자. 근데 아직까지 자동차 전문 기자가 되는 확실한 그런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차를 좋아하고 블로그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글도 잘 써야 되잖아요. 생생하게 그 시승기도 그렇죠. 전하고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글 쓰는 능력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재미있게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차 잡지나 어떤 캐주얼한 잡지의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어떤 글빨이라고 하죠. 좀 잘 읽히고 재미있는 거. 그래서 블로그에 왜
그 글을 맛깔나게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이 정말 그대로 기자로 전향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사실 뭐 메이저 언론사들의 경우는 뭐 일반 상식 시험, 뭐 역사 시험, 뭐 면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한다면 이런 전문 잡지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분야에 꽂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관심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그 부분을 더 높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많은 그 경력직의 기자들을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뽑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지만 요 세 가지 질문을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한꺼번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시험, 두 번째는 일반 큰 언론사에 입사를 해도 길이 있을지, 세 번째는 기자직의 일반적인 연봉 수준, 세 가지 질문하셨거든요. 네. 어떨까요? 네, 일단은 각 언론사나 잡지사가 공지하는 채용 소식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분의 경우는 그 카라이프라든지 그 자동차 잡지사들마다 컨택을 하셔서 본인의 열정을 좀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미리미리 뭐 블로그를 통해서라든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본인의 글감을 좀 보여주시는 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큰 언론사에 취업하면 길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좀 막연해요. 본인이 원하는 길은 사실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큰 언론사에서 맡게 될 역할과 본인이 전문 잡지인 그 자동차 잡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부분이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하고 리서치를 하시고 그리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일반적 연봉 수준인데 메이저급 언론사인 경우에는 대졸 초임이 연봉 3천의 안팎인데 그 언론사들마다 차이가 큰 폭이 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잡지사 같은 경우는 초임은 좀 적어요. 대신에 경력이 쌓일수록 이제 높은 연봉을 받고 그 실력에 따라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쪽 일 하려면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요. 그 자동차 기자는 그 연봉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협찬이 조금 있어요. 그걸 생각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현실적인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함께했습니다.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